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3월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의 증시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그려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발굴해드리고 있는데요. MTN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는 쉬었고요. 그 전날 월요일장 우리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코스피도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 환율도 장중에는 1240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레인지 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에 비하면 다소 우리 증시 큰 흐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움직임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제 3월 1일 그 3.1절 이제 휴일이었었기 때문에 휴일을 앞두고서 시장이 좀 관망세가 어느 정도 좀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었었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의 그 하락이로 하는 부분들을 외국인 수급 부분들이 좀 방어를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내려오는 60일선의 저항, 그렇지만 또 최근에 또 단기 동평유선 같은 경우는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주가의 위치가 지금 아래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단기 지지선의 지지, 그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 내려오는 그 저항선에 딱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렇게 또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만간에 또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달 이제 시작을 했죠. 3월달 굉장히 또 많은 그 일정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장의 흐름들은 이러한 그 일정들을 앞두고서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좀 굉장히 컸었던 지난 월요일 하루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 갇힌 우리 증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월부터는 또 다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외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반등을 했고 중국에서도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과 함께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이 투자 심리를 좀 녹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시장의 경우에 보면은 이 국제유가의 어떤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출렁출렁거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국제유가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 경기도 좀 그동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그 과정 속에 그 일종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금리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시장이 어떤 그동안 좀 얼어붙었었던 이 심리를 녹일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오늘 새벽 말고 바로 전날 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약발이 잘 먹히지 않았지만은, 하루 뒤에 이제 오늘 새벽에 또 그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게 있어서도 중국의 이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또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34달러선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유가 흐름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만 간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별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자본 잠식을 이유로 3월 30일까지 매매 정지, 이 소식은 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멈춰있는 주가 수준에서 흐름이 어떤지, 또 3월 이후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예,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의 흐름을 그동안 보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어떻게 10,000원까지 떨어졌을까, 10,000원 이하까지 깨졌었을까라는 이러한 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주가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었죠. 그 중심에는 역시 실적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영업이익이 나와주면서 흑자로 전환했지만은,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 그 이익 부분들이 좀 1조 원 이상 좀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전액 자본 잠식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상장 폐지의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뭐 실제 이제 그 거래 정지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본 전액 잠식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었었죠. 그래서 뭐 전액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거래 정지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역시 거래 정지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인데 최근에 또 단기 주가가 더 하락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들이 상장이 되면서 주가 가치가 이제 희석되는 이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이것이 아직은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역시 이 조선이라든지 또는 뭐 플랜트 이런 그 업황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랜트 업황이 당장에 지금 뭐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은 되질 못한다. 뭐 좀 차근차근 좋아지겠지만은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면은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당분간은 바닥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 일단은 뭐 매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어떤 그 기회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 좀 뭐 단기적으로 좀 그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뭐 10,000원 위에서는 좀 물량을 줄여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이후에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추세가 전환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이 시그널을 확인하고 차라리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일단 낫지 않겠는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는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부족한 것으로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삼성그룹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이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또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SGS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뭐 최근 뭐 주가의 움직임 보시면은 뭐 삼성물산은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하지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염없이 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이 삼성그룹 내의 그 실질적인 어떤 지주회사로서의 그 역할 부분들이 그동안 좀 부각이 많이 되어 왔었었고 또 뭐 향후에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뭐 삼성전자와의 뭐 합병 가능성 뭐 이러한 그 얘기들도 좀 시장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의 움직임은 현재 흐름대로 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SDS가 문제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그 할증 요인으로 작용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 대주주들이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이 대주주 물량들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그 오버행 이슈, 어떤 물량의 어떤 주가에 압박을 가하는 이러한 그 요인들이 오히려 현재 더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지금 어떤 이러한 투자 심리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좀 주가의 반등 가능성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삼성전자의 뭐 현물 출자 가능성 이러한 그 부분들도 좀 우려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단기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추세의 전환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물량을 좀 줄여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합병에 대한 이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점은 높여가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3월의 첫 증시, 우리는 오늘 시작이 될 텐데요. 증시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구성해보면 좋을까요? 예, 뭐 3월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겠죠. 뭐 긍정적인 이러한 전망들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뭐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어떤 이벤트 부분들이 지금 그 국내외적으로 일정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낙폭과대 뭐 대형주군들 뭐 산업재라든지 뭐 소재 산업 이런 그 업종들 뭐 대표 종목군들 뭐 이제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어떤 근본적인 부분은 역시 실적인데 실적이 과연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3월달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 저는 아직은
좀 시기 좀 상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금값도 많이 오르고 뭐 엔화라든지 뭐 국채값도 이제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이런 안전자산 선호도가 약화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역시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아직도 지금 이 원화의 어떤 그 약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장에 좀 해소되기는 어렵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형 주군들에 대해서 뭐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아마 좀 더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정책 관련 어떤 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어떤 중소형주 쪽에 여전히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보다는 좀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또는 그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중소형주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전략을 짜봤으면 하는 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3월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발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말씀해주셨던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만 최고가 기준으로 벌써 8%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AS 좀 해주시죠. 예, 뭐 뷰역수 오랫동안 좀 들고 있습니다. 뷰역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중기적인 지지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전히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선데이토즈가 좀 바닥을 좀 찍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좀 강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포트에서 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중기적으로 변곡점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만간에 지금 그 강하게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추세가 이탈되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좀 이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좀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성우전자 매수한 이후에 뭐 그 다음날 주가가 바로 8% 이상 좀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7,5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 좀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데이토즈와 코엘 패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욕심내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최근에 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이스택을 오늘 그 편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제이스택은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세정 장비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좀 위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OLED 투자와 관련해서 이 플렉서블 그 OLED 이 패널 본딩 장비 어떤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좀 그 제이스택을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 성진 하이매크 디스플레이 그 장비 사업을 이제 그 양수를 하면서 금에 따라서 이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가격 전후에서 좀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좀 제이스택 좀 그 최근에 좀 저점이 높아져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꾸준한 그 상승의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제이스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공개 방송이 있다고요. 무료입니까? 예. 네. 장중에 그 MTN 프로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합니다. 네. 3월 주도주 공개 그리고 제가 뭐 작년부터 500만 원으로 이제 1억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유효한지 이 부분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